해가지고 그래도 뭐 그저 뭐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공부겠지만 그 옛날 그 성인이 한 말씀을 한번 그 접해 본다는 것은 뭐 뜻깊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통해서 보면은 또 뭐 성인과 범인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나 범인이나 내나 뭐 숨쉬고 뭐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정신에 평생을 살면서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살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조금 한번 읽으면서 느껴보는 것이죠. 군자는 구제인이요 소인은 구제인이고 군자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남하고 다투지는 않는다가 나왔고 군자는 불이연거인 말만 듣고 사람을 천거에 쓰거나 또 사람의 어떤 행실이 나쁘다 해가지고 말까지도 피하지는 않는다 나오고 자공이 말한 여기까지 했네요. 자기문화 유이러니 가히 종신행지자 딱 한마디 말로서 평생 동안 딱 행할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어떤 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공자님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공자님은 서에 둔 것이었죠. 서. 사람은 혼자 살면은 서도 아무 소용 없겠죠. 근데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기본 덕목은 뭐냐? 그남의 서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고 서에 대한 가장 기본을 뒤에 말로 해놓은 것이 기소불욕을 물시어 인이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아니한 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 너도 원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한테도 그것을 갖다 강요하거나 베풀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 말 자체가 기소불욕을 물시어 인이라는 것이 서의 뭐 어떤 뭐 단어 풀이에 속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 오늘 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맹인 악사가 찾아왔을 때 어떤 행동을 두고 한 말인데 자장이 물으니까 그걸 말한 게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자장은 니는 그것밖에 눈이 안 비나 하고 꾸중하는 그런 것인 것 같네. 맨 마지막 것도. 예, 하겠습니다. 자왈 오지어인의 수혜수엘이요 오지 열 때 갈지자는 앞에 주어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이 뜻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죠. 나는 내가 남들에게 있어서 수혜수엘이요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고 또 누구를 갖다가 칭찬한 적이 있더냐?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한 적이 있더냐? 라고 한 말입니다. 그것도 뭐 내용을 잘 보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옛 사람들이 이거는 뜻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뭐 취지하고 상관없이 엄청 이 말을 많이 쓰죠. 수혜수엘이요. 이 말은 뭡니까? 뭐 내가 뭐라고 누구를 뭐 잘났다 하고 뭐 누구를 못났다 하겠네. 어떤 것을 갖다 비난하거나 남들이 동조를 구할 때 그것을 자기가 피했을 때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지어이냐의 수혜실이요. 내가 남들을 두고 누구가 뭐 잘났다, 누가 못났다. 자들이 모여가지고 당시에 사람들 누구는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온갖 비난의 말을 하고 또 누구는 뭐 잘했다고 해갖고 지나치게 칭찬을 하고 이런 어떤 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도 옆에서 공자님이 그런 걸 하는 걸 듣다 못해가지고 내 뜻을 그것뿐 못 배웠나. 내가 누구를 그리 비난하고 누구를 그리 칭찬하대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꾸중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회는 비난할 회자는 진짜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딱 맞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보세요. 뭐라고 줄 써놨나요? 회라는 것은 훼손할 회자, 비난할 회자 이것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칭인지 악이 손기진이라. 뭡니까? 지칭하는 거예요. 무엇을?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만 지적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참된 것도 뭡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한 개 잘못됐다고 10개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나치게 비난하는 걸 해라고 하는 거죠. 줄을 그려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본 실정보다 과도하게 그 사람을 매도하는 거죠. 뭐 한 개 잘못했다 하면 저놈 지길 놈이다. 이래 되는 게 이게 해죠. 그럼 이어서 예라는 것도 진짜 잘하는 게 있어서 딱 맞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자가 어떤 뜻으로 써 있다고 하나요? 어떤 뜻으로? 이것도 예자도 뭡니까? 양기선 이로되 가기 실이라 되어 있죠. 뭡니까? 그 사람의 선한 점, 잘난 점을 양자는 드러내는 거, 선양하는 겁니다. 선양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선양해요? 그 실질보다 지나치게 선양하는 거예요. 칭찬도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죠. 칭찬 지나치면 뭐 아버에 가까운 거죠. 아마 제자들이 막 어떤 그 시대 사람들 인물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어떤 놈은 지기를 살리는 하고 어떤 놈은 좋다고 해서 한없이 좋다고 지나치게 말이 과장되게 비난하는 것도 과장되고 칭찬하는 것도 과장되는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공자님 듣다 못해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두고 일컬기를 그런데 다른 사람 요는 그 당시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두고 내가 누구를 갖다가 못났다고 비난하거나 누가 잘났다고 내가 그리 칭찬하는 거 너들 봤나? 그 중에서 여유 소유자 만약 내가 이전에 한 사람이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한 바의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칭찬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칭찬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너를 칭찬한 바의 그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기유입니다. 기유소수이라 그것은 내가 이미 시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너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칭찬을 하는 사람은 한없이 칭찬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한없이 비난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써놓지는 않았지만 주자주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틀림없이 제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것에서 가장 지나치게 떠드는 것을 보고 꾸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삼인야는 요 앞에 있는 오지의 인이라는 것이나 요 뒤에 있는 삼인하고랑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인.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칭찬하고 요선하며 칭찬하는 쪽보다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말은요, 삼인야는 이 시대 이 백성들 지금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사는 이 백성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폐마하고 비난하듯이 못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도 백성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무지하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백성들도 뭡니까? 이 백성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벼이 평가할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또 비난을 할 때도 신중히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시대에 사는 이 백성들도 또 어떤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아니고 3대지 소위 직도의 행자다. 이 백성들 3대는 뭡니까?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죠.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말이죠.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온 중국 3대의 시대를 통하여서 뭐한 바의 사람들이다. 뭐한 바의 사람. 소위 직도의 행자입니다. 직도의 행 뭡니까? 직도의 행. 이 지금 우리하고 동시대에 사는 백성들도 또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런 백성들도 다 3대를 통틀어 내려오면서 즉 또 바른 길이죠. 바른 길. 바른 길이고 행은 걸어오는 거죠. 바른 길로 걸어온 사람들이다. 굽고 삿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성인이 말한 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와서 지금 산 사람들이다. 네가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무지랭이들만은 아니,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무지랭이들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자들이 어떤 말이 너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장된 것을 보고 아마 꾸중하는 말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삼인야도 삼대지 소위 직도의 행냐 바른 길로서 걸어온 사람들이기에 결코 그렇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활, 오유 이것은 이것도 당시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지거나 또 나쁘게 변한 것을 우려하거나 탄식한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조금 내용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자활 오유 나는 오히려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그것을 미칠 급자는 그런 시대에 미쳐서 살아보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풍조가 없어졌다라고 해가지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럼 안에 있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무엇에 미쳐서 살아보았는데 그런 사람도 봤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볼 수가 없네 라고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오유, 나는 오히려 무엇에 미칠 급자 그 시대에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과 동시에 살아봤다는 겁니다. 미칠 급자는 그런 사람이 있는 시대에 함께 미쳐 지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풍속이 이런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걸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개는 말에 관한 것이고 한 개는 행동에 관한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 미쳐 보았다. 사지걸문야와 사지걸민야. 사지걸문. 주자는 주를 사간이라고 해놨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걸문, 의심이 나는 것은 내가 해갖고 의심이 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판단을 보류하고 그래서 글로서 기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지걸문이 이것이 사관들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왜 하필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뜻밖이 왜 나오는지 도저히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이라면 사관이 그러면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후대 사람들은 이 사를 갖다 사관이 아니고 아주 갈리 리자하고 통한다고 봅니다. 갈리 리자. 그래서 일반 갈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리들의 어떤 풍조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공자님이 젊었을 때 본 갈리들은 순박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갈리들이 의심이 나서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기록에서 비워놓는 겁니다. 기록에서 비워놓고 왜 기록에 비워놓습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적으려고 비워놓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갈리가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싶으니까 칸을 비워놨다가 현명한 아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적어 넣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 갈리들. 뭡니까 이거는? 갈리들이 자기가 할 일을 정해서 뭡니까?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그 무조건 길을 엮거나 그것을 갖다 빈 걸 거짓말을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리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적으려고 그 칸을 써야 할 그 걸문, 써야 할 글을 써야 할 곳을 비워놓는 것.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일반적이었다. 이거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건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서 물어가지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그런 풍조였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관리들은 뭡니까? 자기가 알도 모르면서 묻지도 않고 지 맘대로 자기 견해로 쓰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고 아래우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관이라고 안 보고 일반 실무 관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관리들. 그래서 예전에는 관리들이
무엇을 문서를 남길 적에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가 기록하려고 문서 기록을 칸을 비워놓기도 하였으며, 그럼 관리들이 성실했다는 거죠. 하였으며, 그래서 요 리자를 아전 리자와 통용해서 보고 어찌 됐냐면 기록하는 관리. 그래서 실무 관리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은 그 글귀를 비워놓은 것, 빠뜨릴 것처럼 비워놓는 겁니다. 그 글귀가 들어가야 할 부분을 빠뜨려 놓는 경우와 놓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아주 문자 기록을 갖다 신중히 하는 겁니다. 경우와 또 이 뒤에 건 뭡니까? 풍조가 그 당시는 사람들 누구나 유마자가 차인승지 말을 가진 이가 그 자기 말을 남에게 주어서 타기도 하는 것, 타기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경우에 미칠급자가 전체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남에게 빌려줘서 타기도 하는 그는 풍조가 있는데 미칠급자입니다. 미쳐서 살았었더니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 말이죠. 앞에 사지 걸무는 그런 뜻이고 밑에 유마자 차인승이는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남한테 아낌없이 이렇게 주면서 같이 이거 타라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 않는 거는 뭡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 지키라고 해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내몰라하고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하고 나누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배려가 없는 그는 각박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그 관리들 공무원 사회를 보니까 어찌 됐냐 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기록하려고 그 기록할 부분을 이렇게 칸을 비워놓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말을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사람과 그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어찌 됐냐 하면 말을 가진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빌려달라 하면 빌려줘가지고 그것을 타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나누는 그런 어떤 사회의 풍속이 있는 시대에야 미쳐 살았더니 미칠급자입니다. 미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거고 그 모든 또 공무원들이나 관리들은 지 잘났다고 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기록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오해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 또 당시의 어떤 경박하고 또 사람 간의 인심이 박해진 그런 시대의 풍조를 탄식한 그렇게 그는 글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활 교원은 안 되기요. 교원 영체 교원 아니 나쁜 것 중에서도 제일 자주 나왔던 말이 교원입니다. 교묘하게 하는 말, 이거는 교묘하게 꿈에서 하는 말, 어떤 진실된 내실을 가장 때 꿈에서 하는 말을 갖다 교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원은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 실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를 꾸미기 시작하면 교원이 되는 거죠. 교원은 남덕이요. 그래서 교묘하게 꾸미는 말은 덕을 어지럽혀. 개개인이 가지고 어쩌면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덕자와 부덕자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원이라는 거 우리는 요즘 시대에 많이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교묘한 말은 그러니까 이 교묘한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이 교원인지 피산지 음산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걸 아주 중요시한 게 맹자였죠. 맹자는 부동심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딱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선양오 호연지기. 호연지기를 키우는 게고 그 다음은 한 개가 지연이죠. 남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은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을 갖다 왜 남들이 그 덕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치를 전도시키는 거죠.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교훈은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소불인정 난대문이라 뭐 흔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꼭 같은 어떤 형식으로서 같은 글귀에 있는지는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는 뜻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불인적 주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이 말이죠. 어떤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겠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면은 큰 계획을 그르칠 수 있다. 어지럽힐 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교훈을 말했고 뒤에는 어떤 작은 일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맡길 수 없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두 개가 또 동시에 이야기하기에는 또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난득이라는 것이 우리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감정 조절, 사소한 것에 대해서 어떤 걸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 두 개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긴밀하게 어떤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럼 자왈 중오지라도 필차라는 하며 중호지라도 필차르니니라. 이거는 맹자의 이 내용을 맹자가 부연해가지고 더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미워해도 그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따라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해도 뭡니까? 미워한다 해도 반드시 살펴보고 오집니까? 살펴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미워한다 해서 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살펴보고 그 다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살펴보고 미워해야 할 점이 있으면은 미워해야 되는 거죠. 살펴보고 미워할 점이 없으면은 미워 안 해야죠.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그렇나요? 2,500년 전에 공자님 살았을 때도 이렇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현명하게 개개인이 판단한다 싶어도 어찌 됩니까? 요와 관계된 게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말하는 언론이나 매스컴이지 않겠습니까? 매스컴 따라가기가 쉽지 매스컴을 보고 진짜 그러는가 하고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를 갖다가 미워한다 해도 필차는 반드시 살펴보고 그 다음 무질입니까? 살펴보고서 미워할 점이 있을 그때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중호지라도 많은 사람들 어떤 것을 좋다고 한다 해도 좋다고 다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서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아한다 해도 반드시 살펴보고 좋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때서 좋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부하내동하는 제자들 보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부하내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이렇게 쉬운 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맹자에서는 어찌 됩니까? 여도 맹자에 가면 그 말이 나오죠. 맹자 뭡니까? 사람은 어떻게 내가 현명한 사람인지 알아서 등용하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이어서 내쫓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맹자가 말하는 게 어찌 됩니까? 좌우개활hen이라도 좌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만 듣고 등용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다. 제 대부가 개활hen이라도 여러 대부들은 모두 다 그 사람 잘났다라고 말해도 그만 듣고 했어도 불가하다. 국인이 개활hen이라도 온 국민들이 다 그 사람 보고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맹자는 모르겠습니까? 국인이 개활hen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것을 나오는 말도 똑같이 살필 자입니다. 찰지 연후에 그것을 살펴본 연후에 진짜 어딘지를 그것을 점검해본 연후에 어찌 됐냐 하면 점검해가지고 행하면은 등용에 쓸 것이요. 요 말이 맹자에 딱 나오잖아요.
또 맹자에 딱 나오는 건 그 뒤에 뭡니까? 좌우 개와 가살이라도 좌우 사람들은 지금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도 물청 그것은 들어서는 아니되며 제대부가 개와 가살이라도 여러 대부들은 모두 다 죽여야 한데도 그 말 듣고 판단해서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국인이 개활 가살 연후에 온 국민들이 모두 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한 그때서야 찰지 연후에 그것을 살펴보고 죽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죽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군주가 독단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백성들이 죽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여론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국민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호지라도 필자는 하며 오지라도 중호지라도 필자른이라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안해동 하지 말라는 거죠. 부안해동. 그런데 부안해동 안 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뭡니까? 부안해동 하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는 그것이 뭡니까? 선전선동이죠. 그런데 선전선동에 안 넘어가기가 쉽습니까? 자활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인능홍도요 비도홍인이니라. 사람과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고 도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능히 도를 홍은 넓혀 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능히 도를 갖다가 넓혀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현명한 사람, 유덕자가 있으면 그 당시의 도는 뭡니까? 세상에 훨씬 넓게 퍼지고 더 그 의미가 중대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도를 갖다가 넓히고 확장시키고 그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갖다가 넓히고 크게 해주는 것이다. 아니다. 앞에 것은 뭡니까? 사람이란 스스로 자기가 도를 깨쳐가지고 도의 가치를 도의 어떤 개념을 넓혀 나가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지. 도가 있다고 해서 그만 가만히 믿고 그 도를 안다고 해서 그 도가 사람을 갖다가 크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팔짱 끼고 앉아 있다고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도라는 거 어찌 됩니까?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착한 일을 하면 경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겠네. 요리 가지고 가만히 있다면 그 도가 적선지가 필요여경이 자기를 갖다가 부자로 만들어 줍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어디든지 다 통할 것입니다. 불가에서도 어찌 됩니까? 불가에서도 불법의 도가 스스로 자기가 수양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도를 넓혀 나가는 것이지. 가만히 불법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복을 갖다가 그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인능홍도요 비도홍인이니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활 가이불개 시위가입니다. 예, 유명한 말이죠. 허물은 뭡니까? 실수는 성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맹자에도 유명한 말로 했죠. 맹자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공이 무왕이 죽고 나서 나라를 맡고 나서 자기 위에 둘째인 간숙이 채숙이를 죽였잖아요. 간숙이 채숙이를 갖다가 은나라 포로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잘 돌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자 가서 내라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뭡니까? 그거는 성인한테 없었어요. 없었으면 좋을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인도 잘못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성인은 잘못을 해도 마치 그것이 일시가 월시가 같은 거다. 그래서 일시가 월시 잘못하면 성인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간다. 그리고 일시 월시 지나가면 다시 보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불개 실수를 하고서도 그 실수를
알아차리고 고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시위가 이것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해가지고 진짜 과를 알고서 고치면은 그것은 무가 유계적 무가란 말이 있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고치고 나면 여동무가라. 허물을 저지르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저지르는 것은 누구나 다 잘못을 실수는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고치면은 무가 왔가. 허물을 잘 실수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단지 고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짜 허물이 그대로 남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왈 오상종일 불식하며 종야 불침하면서 이 말이냐. 내가 일찍이 이 말이죠. 내가 일찍이 종일 불식 하루 내에 뭐 하지 아니하고 하루 내에 먹지도 아니하고 어떤 것에 딱 이렇게 깊이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내가 일찍이 하루 종일 먹지도 아니하고 종야 밤새도록 이 말이죠. 밤이 끝나도록이 되니까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면서 어떤 점을 잠자지 아니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것이 뭐 하더라? 그것이 아무 유익한 것이 없더라. 생각을 어떤 분야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 무익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떤 한 문제에 집중해가 생각을 해봤으나 그것이 유익함이 없었다. 그래서 불려하기니라 무엇만 못하니라. 그보다는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나가서 배우는 것만 못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 이야기 엄청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정표는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배울 학자하고 생각사자하고를 갖다 가장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거든요. 위정편 이건하고 나올 겁니다. 이건 학이불사적 뭡니까? 학이불사적 망이죠. 학이불사적 망하고 사이 불학적 이건 태죠. 태니라 해놨죠. 학이 불사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배우기만 해도 이만 해도 좋을 것인데요.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남한테 나가서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아니하면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성찰하고 궁금하는 걸 사라고 했죠. 스스로 성찰하고 궁금하지 아니하면은 망하고 망자가 뭔가요? 망자가 이 없을 망자입니다. 없을 망자 뭡니까? 얻는 것이 없고 이 뜻입니다.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배우기만 하고 혼자서 성찰하거나 궁금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기한테 체득되는 바가 없고 남는 것이 없고입니다. 얻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얻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얻는 것이 없고 반대로 너한테 나가서 배우질 않고 혼자서 생각만 하고 그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너한테 가서 묻거나 그것을 자문을 구해보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생각만 하고 나가서 배우지를 아니하면 그 생각한 것이 이것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깨우친 것을 객관화 시켜보지 못한 거죠. 객관화 시켜보지 못하면은 통용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위태롭다고 이야기한 거죠. 아니 그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로 그러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계가 학한다고 완전 학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망하거나 또 생각만 하고 학하지 않는다고 퇴한 것 이것은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또 공부를 할 때 뭡니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궁과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활 군자는 모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활 군자는 모두 자활 여서 말하는 군자는 공부를 밑에서 공자문에서 배우는 제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모두 불모식 하나니, 군자는 뭡니까? 공부를 할 때나 사는 것이 도를 도모하는 것. 도를 도모하다는 것은 도를 갖다가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행할 것을 생각하는 게겠죠. 그래서 군자는 평소 생활할 적에 도를 갖다가 도모하는 것이지 불모식 먹는 것을 도모하는 것, 먹는 것을 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시대에 맞는 말은 요즘 자본주의 시대인데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을 깨하는 것은 아니니 객야에도 설령 먹는 것을 위주로 하는 밭을 가는 것을 항상 한다 해도 밭을 간다고 해도 네 제기 중에 간혹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을 도모하여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네 제기 중에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학야는 학도니까 생육등이 도겠죠. 배우는 것은 도를 배우는 것은 비록 먹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배우는 것은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녹제기 중이라 녹봉이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나니 군자는 항상 내가 도를 갖다가 성취하는 것을 근심할 것이지 그 가난한 것을 갖다가 근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공부에 학도 도를 배우는 공부에 치중하라고 건민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어찌 생각할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자활 지급지오도 인불능수지면 수득지나 필실진이라 요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 지급지하며 인능수지오도 부장이 이지적 민불개인이라 돼 있고 지급지하며 인능수지하며 장이이지라도 동지불이려면 미선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지혜가 지식입니다. 지식이나 지혜가 이에 미치고도 인불능수지면 인함을 갖다가 능히 지키지 못하면 비록 이를 얻더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만 보면 전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글에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온 글자가 뭐인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 갈지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급지도 갈지자 나오죠. 인불능수지도 나오죠. 득지도 나오고 실제로 이 갈지자가 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지자가 뭐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이 갈지자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지급지하며 인능수지오도 불장이 이지적 민불경이라 백성이 공경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죠. 백성들이 공경하지 아니하냐. 그럼 이 전체 문장은 처음부터 뒤에까지 뭡니까? 백성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놓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은 어찌 되냐 하면 위정자나 관리가 백성들한테 신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왔을 거다 이 말이죠. 위정자나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신뢰를 받거나 민심을 갖다가 백성들을 신임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문장 가운데 그 이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백성들이 위정자나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는 것이 작으니까요.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 지식의 효과로서
백성들한테 기도해 주면 백성들이 신뢰할 것이잖아요. 여기 지급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갈지자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지자를 전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앞에는 자기를 보는 백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자기로 보는 것이 섞여 있다 이로 보는 것이 주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 갈지자가 전체 어찌 되냐 하면 백성 민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이것이 더 많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주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자는 이럴 때 인불능수지 갈지자를 갖다가 자기 자신으로 갖다가 인을 능히 이에 지키지 못하면 했고 자기 자신으로 보는데 그리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갈지자를 모두 백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자기가 닦은 지식이죠. 자기가 닦은 지식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 백성에게 미치도록 하죠. 그런 백성들이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그래서 신뢰가 간다 했고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자기가 닦은 지식의 효능이 백성에게 미치고서도 그런데 어찌 됩니까? 미치면은 백성들이 일단 그 위정자랑 관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미치고서도 이게 100%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닦은 지식의 효능이 백성에게 파급된다고 해도 뭡니까? 백성들은 어찌입니까?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백성하고 이렇게 정이 교감되는 건 아니죠. 하고서도 어진 마음입니다. 어진 마음으로서 능히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 말이죠.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키니 이건 백성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비록 무엇을 얻더라도 민심을 얻더라도 백성 민자 민심이죠. 비록 민심을 얻기는 해도 어찌 됩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으로 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법을 잘 적용하고 하면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것에 따라가지고 잘한다라고 박수를 칠는지 몰라도 어진 마음으로서 정의 교감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민심을 일시적으로 얻기는 하여도 이것을 언젠가 잃을 것이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지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어찌 됩니까? 한계합니다. 지급제어도 자식은 그 위정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효과가 백성에게 미치게도 하고 또 어진 마음으로서 능히 백성들을 잘 지켜주기도 해. 그러면 100% 됐을 거 아닙니까? 지켜주기도 하면서도 불장이 이지면 이 말 있답니다. 엄숙한 자세로 이들에게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엄숙한 자세로 이들에게 임하지 않은 건 뭡니까? 백성들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경시하는 거죠. 엄숙한 마음으로 항상 백성한테 임해가지고 모든 걸 신중히 해야 되는데 백성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이런 무슨 장이 이지가 안 되는 거죠. 이지. 그래서 항상 엄숙한 자세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정이 통하고 이된다 해도 항상 자세를 갖다가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임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그 위정자를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진짜 위정자가 백성하고 딱 일치가 되려면 어찌 돼? 이 최고로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또 어진 마음도 또 엄숙한 자세로 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를 가르쳐 가지고 예로서 서로 교감하는 게 최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지급지하며 자기가 닦은 지식이 백성에게 파급이 되고 또 자기가 가진 어진 마음으로서 능히 백성들을 지켜주고 또 엄숙한 자세로서 백성들에게 임하고서도 동자가 무슨 동자냐 하면 객동식 분발을 시킬 동자입니다. 이들을 갈지자 이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을 동지 부르기 백성들을
객동시키는 거, 이거는 고동시키는 게 분발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을 분발시키되 뭐로서 하지 아니하면, 예로서 하지 않는다면, 예로서 하지 아니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나오는 건 지식, 어질인, 또 엄숙한 모습 다 중요하지만 매사에 다 있는 게 기본적인 예라는 거죠. 예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분발시켜 가지고 예를 행하도록 아니하면, 결국 예를 모두가 상하가 모두 다 예를 다 알아야, 예를 익숙하게 예로서 대해야만이 최고의 어떤 정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백성들을 분발시키되 예로서 아니한다면 정사가 다 선한 것은 아니다. 미서 선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럼 예로서 백성들을 분발시켜 가지고 다 예를 차리는 나라가 되어야 제일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자왈 군자는 이제도 군자와 소인이네요. 예, 군자는 불과 소지가 대수야오. 군자는 뭡니까? 군자는 기본이 덕을 닦은 사람이죠. 덕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덕은 눈에 보이지. 소인은 기본적으로 덕을 닦아가지고 누구한테 혜택을 베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쪽이 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군자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가지고는 저 사람이 군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불과 소지입니다. 군자는 소지가 사소한 일로서 알아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자는 사소한 한두 가지의 일로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깁니다. 사소한 한두 가지 일로서 군자는 저 사람이 군자인지 아닌지, 덕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은 뭡니까? 가대소해라. 큰 일을 받아보게 하면은 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래서 대수입니다. 숫자가 받을 숫자 뭡니까? 줄 수가 아니고 받을 숫자입니다. 근데 받을 숫자인데 어찌입니까? 군자를 하려고 받게 하는 게 줘보는 거죠.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 맡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큰 일을 맡겨보면은 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말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불가대수. 소인은 큰 일을 맡겨볼 수가 없어요. 맡겨볼 수가, 그러니까 큰 일로 보고 소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인은 누구나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맡겨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지? 사소한 일 한두 가지라도 군자는 뭡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소지입니다. 소인은 사소한 일, 작은 일로서도 소인인가 아닌가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묵을 거 한두 개 가지고도 소인이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인은 작은 일로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만 군자는 작은 일로서는 알아볼 수가 있다. 대임을 맡겨봐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 쓰는 말입니다. 그럼 자왈. 민주어 인야에 심어 수화하나니, 요도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인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한 사람이 인에 대해서 이 인이라는 건 공부를 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요. 공부를 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이라는 것은 심어수와 하나니, 심어수, 수하보다, 물과 불보다 심하나니, 요리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물과 불보다 심하다는 게 뭐인가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질 인자라는 것은 물과 불보다 심하다. 주에는 물과 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물은 물이 마시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찌서 하나요? 불이 없으면 음식을 어떻게 하나요? 그 밤에 어떻게 비치나요? 그래서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백성에게 있어서 인이라는 것은 물과 불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니 이 말이겠죠. 더 절실한 것이다. 물과 불도 필수 불가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과 불은 절실한 생기를 유지하는데 가장 절실한 것이지만은 그 물과 불을 찾아 들어가서 밟고서
밟으면은 잘못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내가 봤지만은 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해도 인을 행하다가 인을 밟고서도 죽은 사람은 나는 못 봤다.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열심히 인을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주자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어질 인자가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인은 뭐 본성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와 완전 반대의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하라는 것이 물과 불이라는 이것이 사람이 사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만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조금 드뭅니다. 맹자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맹자에 보면은 가장 가혹한 정치를 뭡니까? 수재나 하재에 비유한 것이 엄청 많죠. 피수하야니라 이 말이 있죠. 예를 들어 탕림금이나 무왕이 그 포악한 걸주를 정벌하러 갔을 때 백성들이 단사호장으로 나와가지고 뭡니까? 소쿠리 밥하고 음료수를 가지고 나서 이영 왕사는 왕의 군대를 맞이하는 것은 뭡니까? 피수하야 아니라 수하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수재나 하재와 같이 혹독한 가혹한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왕사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엄청 나오죠. 몇 군데 나옵니다. 이와 같이. 수하는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고 어찌 됩니까? 그래서 탕리금이나 무왕이 정부를 하는 것은 또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민의 수하지중이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요 보세요. 백성들을 수하의 가운데서 하재나 홍수와 같은 혹독한 수하의 그는 험난한 곳에서도 구제해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보면 여기서 수하는 뭡니까? 화재나 뜨거운 불이나 홍수와 같은 나쁜 것을 백성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이 그래서 백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쪽으로 써놓은 겁니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자는 이걸 수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리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인인데 지금 백성들은 인을 알기를 뭐같이 안다고 인을 알기를.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인에 대해서 몰라요. 왜?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어지러운 자라고 능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심지어 인이 밥 먹여주나 이 말이죠. 너한테 잘 거기 밥 먹여주나.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 여기서 수하를 갖다가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하재나 홍수로 비유한 것이에요. 그리 봐도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 보면 어찌 됩니까? 백성들이 인 싫어하는 것. 백성들이 인에 있어서 이 말은 백성들은 오로지 인이 밥 먹여주느냐 착한 게 밥 먹여주느냐 돈이 제일이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사람들이 인을 꺼려하는 것, 인을 피하는 것, 인을 꺼려하는 것이 뭐보다 심해? 그것이 화재나 홍수보다 더 심해.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내 팩견 쳐버린다는 거죠. 화재나 홍수보다 더 심해. 그런데 화재나 홍수는 잘못하면은 사람이 빠져 죽을 수는 있지만은 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고 그것을 갖다 실천해도 죽는 사람이 없는데 왜 백성들이 저렇게 인을 싫어할까? 라고 해가지고 탄식한 내용이다. 이래 보면 어떻겠나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을 갖다가 교인으로서 교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 전체를 통해서 보면 수하는 나쁜 쪽으로 씁니다. 왜? 홍수를 하죠. 지금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어 인야 백성들은 인에 있어서 수하보다도 더 싫어함이 심해. 그런데 왜 이리 싫어할까?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수화는 아무리 싫어하고 그래도 그것을 보고 죽는 경우는 있는데 인을 갖다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는데 왜 저렇게 싫어할까라고 해가지고 당시의 백성들이 인을 경원시하는 것을 탄식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어질 인자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앞에 해석이나 뒤에 해석은 똑같은 거죠. 무관심하다는 것은 해석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주체는 백성들은 어질 인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내가 본성에서 우러나는 어질 인으로서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왈 당인하여 불량의 산이라 인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뭡니까? 인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량의 산이라 스승에게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 본성에서 우러난 대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자기가 뭐 스승한테 양보할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충분히 뭐 앞에 사전에 뭐 스승과 공자님하고 제자들 간의 대화가 많이 오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론해 보건대 너가 내 앞에 오면은 인에 가서 이야기만 하면 주눅이 들어가 말도 못하고 그래 하는데 그런 별로 없다라고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생각하면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자왈 군자는 정의불량이니라. 정의불량이 뭔 뜻입니까? 군자는 정은 곧을 정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딱 곧을 행실을 곧게만 하는 겁니다. 군자는 자기의 행실을 곧게 하고 불량, 양하지는 아니야. 양이 뭡니까? 믿을 양자, 양자도 좋은 뜻입니다. 군자는 뭔 뜻입니까? 군자는 자기의 행실을 곧게 하고 곧게 하고 양자를 어떻게 합니까? 양하지는 아니한다. 뭐랍니까? 믿을 양자. 믿게는 하지 않는다. 주자는 해석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은 뭡니까? 정이고죠. 딱 바른 일을 하면서 경고한 겁니다. 양은이란 뭡니까? 양이라는 것은 주자는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불택시비 필신이라. 불택시비.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요는 믿을 양자는 남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게예요. 군자는 자기의 행실을 정하기만 할 뿐이지 남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뜻입니다. 이거는. 왜? 내가 내 행실을 정하기만 할 뿐이지 양자가 믿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믿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왜? 내가 할 뿐이고 믿고 안 믿고는 상대방한테 다른 건데 그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정의불량, 양자는 남에게 믿어달라고 할 양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해석이 더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의 행실을 곧게 할 뿐이지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라라는 겁니다. 자와 사군호대의 관리 유자는 앞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관리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임금을 섬기되 뭡니까? 임금을 섬기 신하로서는 경기사. 자기가 맡은 일을 경건히 처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경건히 처리. 어떤 일을 맡아도 경건히 처리하고 뭡니까? 무엇은 뒤에 할 것이니라. 그 먹는 것, 그 녹봉이죠. 녹봉은 뒤에 생각할 것이다. 녹봉 먼저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 관리로서의 기본 자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뒤후자가 동사입니다. 읽을 때도 경기사의하고 후기식입니다. 그 자기가 맡은 일을 경건히 하고 나서 그 녹봉은 뒤에 생각할 것이니라. 자왈 유교무류입니다. 유교무류. 사람은 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선유가 있고 악유가, 선한 부류가 있고 선하지 못한 불선한 부류가 있고 또 어찌 됩니까? 배설이 높은 부류 있고 낮은 부류가 있고 부자인 부류가 있고 가난한 부류가 있고 모든 게 유가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됩니까? 가르침이 있으면 그런 유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동일한 사람으로서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뭐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 유교물 물어라. 그래서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는 선유나 불선이나 선한 자나 불선한 자나 높고 낮은 자나 모든 게 있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알고 나면 모두 다 동등하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뭐 교육의 목적을 뭐 이야기할 때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유교면 미릅니다. 상하노소 아무것도 없는 게 가르침은 왜? 가르침은 앞에 나왔죠. 가르침은 인도로서 사람이면 누구가 가져야 할 인도로서 통하는 것이죠. 인도를 똑같이 느끼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가치죠. 단 네 마디지만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유교면 무료입니다. 유교면은 구분할 부류가 없어요. 유교면 무료는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효과를 엄청 크게 말한 것을 이 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 자활 도부동이면은 불상유언이라. 도가 같지 아니하면 뭡니까? 도가 같지 아니하면 부두자가 아니죠. 부호가 아니죠. 도부동이면 도가 같지 아니하면 서로 어떤 일을 갖다가 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 되면은.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찌 됩니까? 도가 같지 아니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조정하고 타입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민주라는 것이. 공자님 살았을 때 같이 도가 같지 않으면은 뭐 서로 도마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모하지 않으면 왜 가르쳐 가지고 서로 그렇게 도가 같도록 해야 되는 그런 교훈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도가 같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통합하고 회의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정치고 사람 사는 것인데 그때 공자님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는 길입니다. 나가는 길이 같지 아니하면 서로 도마하기가 쉽지 않나니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활 사는 달 이연이라. 공자 사는 이 은사 말입니다. 말에 대한 공자님의 딱 한마디다. 말은 공자님은 하기 싫어도 지금까지 말을 엄청 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춘추 보세요. 글도 얼마나 잘 적으셨는지. 그 주역의 개사 봐도 엄청 그 글을 잘하고 말씀을 엄청 잘한 분입니다. 그런데 말은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거죠. 다른 뭡니까? 다른 서로 뜻이 통하면 된다는 거죠. 이를 갖다 통할 달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뜻이 통할 뿐이다. 그 위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에 있어서의 어떤 교감하는 효는 응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말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전통적인 것이 말은 문이죠. 문은 뭐라고 합니까? 문은 뭐입니까? 문은 글은 뭡니까? 글은 뭐 하는 그릇이다. 글은 돌을 싣는 그릇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은 이 제도직입니다. 돌을 싣는 그릇이다라고 해가지고 요하고 요 문하고 여 있는 말하고 똑같이 합하면 문사죠, 문사. 그래서 문을 결코 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말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 잘하려고 엄청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야기한 게겠죠.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글을 이래 하니까 그 말 쓰는데 그 신경 쓰지 마라. 말을 하는 것은 뜻이 통하면 그만이야. 라고 했던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면이 현할세. 사는 악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악간 중에서 소갱이 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률에 밝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는 이제 소갱인 악간이죠, 악간. 악간이 이제 공자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면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사인 면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음률의 조예가 깊은 사람일 겁니다. 깊은 사람. 왜냐하면 공자님이 엄청 음악에 밝았거든요. 이 사람이 공자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보통 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악사인 민이라는 사람이 공자님을 배워올 때 찾아온 겁니다. 배웠다 할 때는 현입니다. 배울 현자. 악사인 민이 공자님을 배우러 왔을 적에 이 사람은 어찌됩니까? 극계원을 극계는 미쳤다 어디에? 계단 앞에 딱 도달한 거예요. 계단 앞에 딱 이렇게 미쳤건을 도달하였건을 그러니까 옆에서 공자님이 같이 가다가 같이 그 동행을 하다 어찌 됩니까? 자활 공자님께서 계단입니다. 안 보이니까 이 앞에 계단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 있죠. 여기 앞에 계단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라 하시고 계단입니다. 계단이다. 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급석이어는 그러다 이제 마루에 올라왔고 이제 자리에 앉은 거죠. 급석 자리에 미쳤건을 자리에 와서 앉았건을 자와 자리 앞에 미쳤건을 그는 미치니까 도달하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고 여기가 자리입니다. 여기 앉는 자리입니다. 해가지고 뭐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나 뭐 못 보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자언을 그러면은 계자 모두 앉았건을 이유는 어찌입니까? 악사인 맹이 와서 제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또 앉았겠죠. 앉아가지고 딱 앉으니까 공자께서 이에게 사민한테 과연 말하기를 모제사 뭐는 누구죠? 누구는 여기에 있고 그렇게 사람 이름 말이죠. 누구는 여기 앉아 있고 누구는 여기 앉아 있고 누구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자중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갖다가 알려준 거죠. 이러한 거죠. 이만 봐도 뭐 이 사민에게 공자님이 아주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음악을 연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하고 마치 이제 사민이 자기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민이 출근을 나가거나 여중에 자장은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제자입니다. 이 젊은 청년인 자장이가 이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와, 그 악사 앞 못 보는 분이 왔는데 공자님이 자기 선생님이 엄청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장이 물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사 은지 도역가 소경인 악사와 더불어 이것이 말하는 그런 어떤 법도입니까? 그 인물을 만나면 항상 이래 해야 됩니까? 라고 이리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이 연하다. 그래, 그렇다. 그래, 이것이 내가 상자가 도와줄 상자입니다. 이게 악사, 소경인 악사를 갖다가 도와주는 그는 그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장의 질문에 이러한 게 이렇게 안 못 보는 악사를 만나서는 당연히 이리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 같을까요? 주자는 그렇게 달았습니다. 뭡니까? 자장은 뭐만 봤나요? 자장은 공자님이 뭡니까? 소경인 악사에게 하는 행동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경을 어떤 인도하는 방법이냐고 물었겠죠. 그런데 공자님이 요 사면한테 이렇게 행동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앞이 못 본다고 해서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엄청 악에 대해서 정통한 분입니다. 악에 대해서. 공자님은 예악을 엄청 중요시했고 공자님은 아면 이 사면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조예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마음이 훨씬 더 있었을 겁니다. 이 사면이 가지고 있는 악을 가지고 있는 사면에 대해서 공자님은 앞에 말한 것이 존경을 표한 것일 거예요. 존경을 표한 것. 그런데 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 자장 눈에는 안 뵙겠죠. 그런데 자장이 그리 말을 하니까 속에 있는 말을 안 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여가 끝이 났다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장은 공자님이 소경을 대하는 행동만 봤고 공자님은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조예 깊은 사람에 대한 존경이 내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차장의 생각이 공자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고 물은 것에 대해서 네가 말하기 틀렸어 라고 말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네 말도 맞다 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제 해석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일 거다라는 거죠. 그걸 좀 드러내지 않고 그래 네 말도 맞다 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단지 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장이는 소경대하는 것을 봤고 공자님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한테 존경을 표해서 앞에 얘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맞을 겁니다. 오늘 이래가지고 사실 14권 15권이 분량이 좀 많았었는데 또 내용도 뭐 안 통한 뜻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빨리 나와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16권 게시편 가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편을 기대하고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